휴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인 2일도 넘겼습니다. 오는 9일이면 정기국회도 끝이 납니다.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결정하지 못하면 준예산, 올해 예산에 따라서 내년도 살림을 살아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짜놓은 예산안대로 내년 살림을 살아야 하는,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국회가 예산이라고 하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회의 의무자 권한입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필요 없는 것이다. 여야도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매년 하게 되는 이 예산을 국회가 자기들 몫에 책임을 하지 못하면 국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예산안을 둘러싸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 이게 지금 엮여 있는 이 부분, 여야가 오늘도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갈 건지, 어떻게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16강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노총이 파업을 들고 나왔지만 불법 파업, 정치 파업,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작동을 하면서 민노총의 파업이 완전히 실패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월드컵 특수 이야기가 나오고 민노총 파업 특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과 이 파업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7개 여론조사 기관 많게는 6%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꼽은 그 이유로도 법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영향은 있는 것이고, 또 월드컵이나 이런 올림픽 같은 데서 좋은 성적을 내면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일 때 김대중 정부도 굉장히 많은 특수를 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지지율, 정치적인 거 생각하지 않아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격려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월드컵이나 이런 16강 기적에 따른 특수를 좀 누린다라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전화통화에서 정말 감동적인 겁니다. 그 벤투 감독의 리더십, 손흥민 선수의 그 리더십, 자신을 뒤로 물릴 줄 아는,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좋으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월드컵 특수, 파업은 이제 꺾였습니다. 민노총이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실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 준비했고 확실하게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이런 특수, 지지율 상승 오래 가지 않습니다. 파업, 이 노조 파업 부분을 노무현 정부 때의 법치 이야기도 나오고 이명박 정부 때의 강경한 대응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노조 파업을 정말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 다루지 못하면 경찰의 또 강경 대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굉장히 위기에 몰린 경험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답은 월드컵 특수도 좋고 파업을 통한 특수도 좋습니다. 이걸 이어갈 수 있는 국정의 주도권, 국정에 대한 장악력, 이 지지율 특수, 이걸 이어갈 수 있는, 국정에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장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린 걸림돌이 예산안입니다. 그 다음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겠다, 해임해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이상민 장관의 이 해임, 그 다음에 예산안을 놓고 지금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죠. 또 지금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최저임금제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노사협의를 하면 될 일을 이걸 법안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횡포죠. 이런 걸 지금 저지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이 국회에서의 지금 예산안을 놓고 국회 지금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은 전부 깎고 없애고 문재인 정부 때 해왔던 정책이라든지 이미 실패한 정책 또 이재명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새 예산안에 항목을 만들고 정액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첫 해 예산안인데 이게 이재명 예산안이냐 이재명이 집권했느냐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이런 민주당의 이 요구, 이 행태가 정당하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이 전혀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지도 못하고 개별 기업 노조들의 외면까지 받는 그래서 6.1 총파업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마 실패할 것입니다. 참여하는 노조가 있어도 거의 형식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이 왜 해야 하는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거의 상당 부분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행태도 전부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없고 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반면에 월드컵 16강의 기적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열심히 해서 악착같이 해서 또 작전을 잘 짜서 또 지난 4년간 잘 준비를 해서 월드컵 16강의 기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8강의 기적, 4강의 기적이 나오겠죠. 민노총의 행태나 민주당의 행태는 그 반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반대냐? 먼저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에 합의를 해달라고 해서 여야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불쑥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하라, 탄핵안을 내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국민의힘이 싸워서 잘못된 것을 바로 돌려놓은 것이죠.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입니다. 국민의힘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탄핵안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건 이미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하자면서 국정조사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죠. 그렇다면 해임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탄핵안 법사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장합니다. 흔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1일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안 된다. 국회 본회의도 열지 않은 겁니다. 5일 6일 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8일 9일 이제 마지막에 열어서 예산안은 처리하자. 이래 놓은 겁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데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합니다. 지금 월드컵 16강의 기적, 이렇게 전 국민들이 월드컵 16강 기적으로 한마음이 됐지 않습니까? 해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이런 식으로 불법 억지를 주장을 계속하면 민노총처럼 민주당도 아웃시켜야 한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이재명 예산안을 밀어붙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예산안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수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헌법 57조입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해서 여야가 예산안을 수정하고 손질해서 보내도 모두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그게 통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이렇게 주무르고 저렇게 주무르고 예산안을 결국은 아마 8일이나 9일 통과를 시킬 겁니다. 9일 통과를 시킬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걸려 있더라도.
그 안, 정부 안으로 넘어가서 정부에서 모두 다시 손질합니다. 예산안은 결국은 정부의 방침대로 가게 됩니다. 그걸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을 핑계를 대서 예산안을 가지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해임 건의안이 지금 8일, 9일 국회 본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안 되면 바로 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법사위에서 통과되겠습니까? 법안들 지금 방송법을 만들고 노란봉투법을 만들고 화물연대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안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뭐 쏟아놓고 있습니다. 법사위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나눠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민주당이 털어주고 독점하고 있다가 이제 원래대로 돌린 겁니다. 이건 우리 헌정사에 20년 넘게 지켜왔던 소위 불문율이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다수당이 횡포를 부릴 때 그걸 막는 마지막 보루로 법사위를 둔 겁니다. 이 법안들 다 법사위 통과 못합니다. 통과해도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박홍근이와 주호영이가 만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공세는 정치 공세일 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공세를 가지고 정말 그걸 밀어붙이겠다라고 나서면 역풍을 맞게 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책임져라. 정치적 책임을 져라. 해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정치 공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회에서 되지도 않을 걸 직접 그대로 밀어붙이면 해임 건의안 내면 대통령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탄핵 법사위 통과 못합니다. 오히려 역풍만 붑니다. 민노총처럼 민주당도 재무듬을 파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과 대화해야 합니다. 원내대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대화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칙을 세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정치 공세를 하는 부분은 또 뭐 아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유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부담을 주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 국회가 필요 없다라는 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컵 16강의 기적 그냥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기적이지 지난 4년간의 피와 땀, 준비, 전략 선수들의 그 혼을 실어서 만들어진 당연히 일어났어야 될 16강 진출이지 않습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같이 온 국민이 합심해서 축하하는 의미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월드컵 16강의 기적,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이런 순간에 민노총, 민주당의 불법, 어거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 계속된다면 정말 재무듬을 파는 일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휴일 아침 송은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